일단 부작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과적 요인이 있는데, 이 외과적 요인이라는 것은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적절한 진단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치료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두 번째로는 환자 요인이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가장 필요한 뼈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뼈의 그 골질이라고 하는데 뼈의 질은 어떤지, 그리고 환자의 전신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환자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 자체의 요인입니다. 임플란트의 직경이나 길이, 그리고 임플란트는 표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표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철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자의 교합력이라던가 아니면 악습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임플란트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요인 중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먼저 있습니다. 출혈이나 부종 또는 혈종, 그리고 사악동이나 비강의 천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신경이 조금 감각이 떨어지는 감각 부전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는 이제 피가 난다, 많이 붓는다, 또는 코에서 계속 물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 물이 나온다, 그리고 또는 혀나 입술에 감각이 조금 치과 마취가 덜 뺀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증상들을 보통은 호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거나 임플란트 주위로 이제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나사가 파절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보통 환자분들은 내원하셔서 양치할 때 피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붙어있던 보철물 같은 게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보통 치과에 내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주치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주기적인 검진과 관찰을 통해서 지금 식립한 임플란트에 장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